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현직 시의원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시의원 사과에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당 초등학교 앞에는 금조 하완 70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부모의 직업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분당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이게 모래 학폭 이렇게 불리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4월경부터 6월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분당 서현초의 학폭 사건인데요. 네. 재학 중인 6학년 여학생 5명이 동급생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예. 모래 학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유인해서 과자와 모래가 섞인 것을 강제로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래 학폭. 네. 또 가해 학생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식칼로 위협을 하고 이를 식인종 놀이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불러서 본인들이 먹고 싶은 물건을 대신 결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초등학생에게 4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요? 예. 예. 또 그 외에도 신체적인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에 따르면 약 36번의 폭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개월 동안 학폭이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2학기 들어서 거의 등교를 못하고 있다가 예. 최근 들어서 한번 학교에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학폭이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습니다. 이 학폭 최초 신고부터 돌아가 보면 최초 신고가 7월 1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나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이번 달 8일에 나왔는데요. 오, 수학 달 걸렸네. 네, 3개월 동안 공백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장이 이걸 인지를 하고 바로 즉각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데요. 네. 방학이라고 해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백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 겁니다. 또 어떤 연유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밝혀진 바가 아직 없고요. 예. 학폭위도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 교장은 규정에 따랐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저 역시 어제 연락을 좀 시도를 했지만 현재 답변이 어려운 상태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교장으로부터. 예. 예. 이 학교 측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피해 학생은 몇 달 동안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도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무섭기 때문에 학급 교체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학교가 계속 모른 척 했던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학폭위 결과가 이제 학급 교체 처분이 나왔는데 이 점에서도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처분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일부러 점수를 낮게 줬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심의 기준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예. 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봐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지속적이었는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네. 혹은 가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과 그 피해 학생이 화해를 했는지 그 네. 정도를 판단하는 건데요. 5개. 네, 5개 항목에서 0점에서 4점 사이의 점수를 매기는 식입니다. 이 도합 점수가 학폭 처분 결과와 맞닿아 있는 건데요. 네. 어제 MBC 보도에도 나왔지만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가해 학생이 직접 피해 학생한테 사과를 한 적도 없었고요. 오. 다만 사과라고 한다면 그 가해 학생의 어머니, 시의원이 신문에다가 공개 사과문을 올린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폭력을 주도한 학생이 화해 정도라는 그 항목에서 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더 점수가 높았어야 되는데. 네, 더 높았어야 되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 정리해 주신 거 보면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된 거니까 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고 네. 결국은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 네.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이 갈렸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주관성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 학폭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정도 심각한 사안인데 이런 처분 결과가 나왔다라는 좀 의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전문 변호사인 정보견 변호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성과 화해 점수를 거의 세트로 끌고 가거든요. 좀 엄밀하게 점수를 매기진 않아요, 보면. 네. 화해나 반성 점수는 사실 점수 매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한 번이 했다, 뭐 이 정도 기준에서 보면은 점수를 올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은 재량상으로 보면은, 얘들한테 이 정도 점수를 줘야 되겠는데 싶을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화해나 반성 점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나 반성 점수에서 이렇게 뭐 주관이 많이 개입하고 네. 뭐 특정한 의도가 여기에 스며들고 이래버리면은 이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별로 허울뿐인 게 아니 허울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의미가 없고요. 예. 사실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가해 학생이 학교 측에 사실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참작이 된다라는 건 좀 아이러니한 예. 점입니다. 예. 예, 해당 지역에서 과거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그 학부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성문을 썼는지, 썼다면 몇 점, 거기에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있는지, 그렇다면 또 몇 점, 이렇게 이제 속도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네. 그렇게만 했을 때는 얘는 정말 사과한 아이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전혀 갭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저희 학교 상황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 이후로 좋게 지내는 케이스는 없어요. 네, 정말 피해자가 그냥 전학을 가거나, 결국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이 분당 케이스에서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